오늘 이야기는 전남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서 애견 미용샵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 때부터 집에서 나와 혼자 살았는데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5년 전, 저는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애견 미용실 창업을 준비할 때였죠. 이곳저곳 알아보다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권리금까지 없어서 곧장 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한 달 정도 진행이 됐고 그렇게 애견 미용샵을 오픈하게 됐죠. 오픈 전부터 카페나 단톡방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 탓인지 예약 손님이 꽤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손이 느려 하루에 2마리 정도 미용을 했었어요. 가게 오픈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 찾아왔죠. 강아지를 안고 웃으면서 가게로 들어왔고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아지를 맡기고 난 뒤 2시간 정도 지나 여자는 다시 가게로 찾아왔는데 미용이 너무 잘 됐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미용을 하고 나서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됐고 그 당시는 그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직업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던데 사무실 위치도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견샵을 운영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제가 그 여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게 됐죠. 저는 연식이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살던 집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과 해결을 보면 되겠지만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제라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결정한 거죠. 아직 계약 기간도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고 애견샵 근방으로 집을 보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저는 쉬는 날 여자가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고 잘 아는 사이라 그런지 본인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가게 근처에 신축 빌라가 있어 방을 보게 되었고 이사는 한 달 뒤에 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문제는 전에 살던 집이었는데 이사를 한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은 물론 집이 빠지기 전까지 월세를 줘야 하는 게 문제였죠. 부동산에 들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 여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집을 본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고 아시다시피 예약 손님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직업이라 지금은 바빠서 힘들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집 비밀번호를 묻길래 어차피 집은 빨리 빼야 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어서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계약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했고 이삿날이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됐죠. 그날은 가게 문을 닫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얼굴 팩을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그냥 있으려니 심심해서 이어폰까지 귀에 꽂고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30분가량 누워있다 물 한 잔 마시고 자려던 참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그때는 위층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위치과 자주 싸우고 이사까지 하는 상황이라 혼자 욕을 하면서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평소 손힘이 약한 편이라 물이나 음료수 뚜껑을 살살 닫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불과 2시간 전쯤 저녁을 먹고 나서 물을 마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불을 켜서 뒤를 쳐다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냉장고를 닫고 방으로 들어가 친구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죠. 거실에 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치 않으니 경찰에 신고는 하지 못했고 불을 켜고 확인하는 것도 무서워서 오빠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친오빠는 저희 집과 2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 문자를 보고 금방 오겠다고 했죠. 저는 방문을 잠그고 자는 척을 하며 오빠를 기다렸고 그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웠고 진짜 공포를 느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거실에 누군가 있다는 게 확실해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면서 최대한 작게 말하긴 했는데 거실에서 들었던 건지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 목소리가 나길래 방문을 열고 나갔죠. 야, 바닥에 신발 자국 뭐야? 진짜 누가 들어온 거야? 오빠 말을 듣고 거실 바닥을 보니까 온통 신발 자국이 있더군요. 좀 전에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을 때는 불을 끈 상태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했고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며 말을 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사 전까지 오빠네 집에서 지냈고 며칠이 지나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범인은 집을 보러 왔던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성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범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보고 들어왔다던데 더욱 충격적인 건 중개인 말을 듣고 범죄를 계획했다고 하더군요.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은 젊은 아가씨 혼자 사는 집이라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죄를 생각했답니다. 더 화가 나는 사실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눌렀다고 했죠.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들었더니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몰아붙이니까 갑자기 웃으면서 섬뜩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어딘지 아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뭔가 알고 있는 식으로 말을 했었죠. 그게 그 여자와 마지막 통화였고 2번 다시 애견샵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눈치를 채지 못하고 거실 불을 켰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때에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정말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